안녕하세요. 공대영 쫑쫑입니다. 곧 삼성전자 공채가 열릴 텐데요. 삼성전자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정말 난감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소서 문항 중에 제일 중요한 4번 직무 역량 문항에 대해서 어디서도 얻기 힘든 꿀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왜 4번 문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4번 문항이 자소서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 자기소개서는 이 네 가지 문항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1번 지원 이유와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2번 성장 과정, 3번 사회 이슈, 4번 직무 관련 프로젝트 과제와 해결 방안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서 4번이 제일 중요한 문항인 이유는 이 4번 문항이 지원자의 업무 역량을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문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면접관들도 그리고 서류심사관들도 4번을 제일 유심히 보기 때문에 4번에 힘을 준다면 빠르게 최종 합격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직무 역량을 어떻게 서술해야 하는지 앞으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예전에 첨삭했던 자소서를 기반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참고해서 자소서를 쓰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삼성전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소제목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소제목을 써야 하는 이유는요. 이 자소서를 평가하는 사람은 소제목만으로 한 문항의 이 천자의 요약본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큰 차이가 아니실 수 있는데요. 자소서를 평가하는 사람이 읽는 자소서는 여러분의 자소서 한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자소서를 읽기 때문에 소제목을 통해서 내용의 요약을 제시해주면 내용도 한눈에 파악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호감도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의 이해를 돕는 배려가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문항은 모르더라도 이 직무 역량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소제목을 써주길 추천드려요. 소제목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제가 여기 서술해 놨듯이 어떠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어떤 결과, 성과를 얻었다는 패턴이 제일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직무 역량 경험에 대한 요약인 거예요. 여기에서 결과와 성과는 수치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소서를 첨삭했을 때 나온 소제목은 영전압 벡터 목소리가 좀 쉰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영전압 벡터 기반 기법으로 소음 발생 10% 개선이라는 소제목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아래 내용을 다 읽지 않아도 이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결과를 내었구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시길 추천드려요. 이렇게 반드시 써주세요.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직무 재정의인데요. 이건 정말 꿀팁인데 나의 지원 직무에 필요한 역량 중심으로 내 직무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량을 앞으로 소개할 경험을 통해 그 역량을 갖추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은 어떠한 방식보다도 지원자가 직무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직무에 대한 본인만의 정의를 넣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것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게 생활가전사업부 엔지니어로서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건 사용자 경험 향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자 경험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이제 제품의 서용화,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이런 것들이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역량을 아래 경험을 통해 쌓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이 경험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한 줄을 좀 더 추가하는 게 사실 더 좋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경험으로 어떤 역량을 쌓았다고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다음은 엔지니어 역량 위주로 본문을 서술해 주는 건데요. 사실 자소서를 처음 쓰시면 많이들 하는 흔한 실수가 있어요. 바로 상황 설명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 설명들은 사실 그 엔지니어 역량을 평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황 설명보다도 상황 설명은 최소화하고 어떤 문제를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자세하게 서술해 주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그 기술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써주세요. 그게 핵심이 됩니다. 그게 나의 역량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역량을 자세하게 어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컨설팅한 것도 그러한 내용이죠. 영전압 벡터 기반의 기법으로 실험을 구현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실험을 설계했고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해서 소음 발생 및 전동기 전류의 품질을 높였는지, 그리고 그 수치는 얼마나 됐는지를 써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 자소서의 내용은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구체적일수록 설득력이 올라가고 내용의 신뢰성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한 가지 소재를 깊이 있게 서술해 주는 게 중요해요. 사실 지금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소재를 비슷한 분량을 가지고 위아래로 배치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소재도 집중적으로 서술하기가 어려워요. 둘 다 애매하게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위의 소재가 메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 경험을 자세하게 서술해주고, 아래 경험을 쓰고 싶다면 조금 더 축약해서 한두 줄 정도로 짧게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피드백 드린 게 마찬가지로 둘 다 두루뭉술 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더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고, 여기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했는데 이런 표현 말고 수치적으로 얼만큼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든지, 아니면 동작상, 기능상 어떠한 기능, 어떠한 동작이 구현되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드리고 싶은 말은 4번 문항은 이왕이면 한 가지 소재를 깊이 있게 서술해 주라는 거고요. 사실 천자면은 한 가지 소재를 쓰는데도 충분을 하고 두 개를 쓰기에는 사실 글자 수가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를 쓰고 싶으시면 두 번째 소재는 요약식으로 간단하게 써주세요. 네, 그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마무리인데요. 만약 직무 경험에서 학점을 A+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캡스톤 대회 같은 곳에서 1등을 했다거나, 아니면 무슨 상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언급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러한 기록들이, 그러한 실적들이 이 역량의 신뢰성을 올려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언급을 해주시고요. 만약 없다고 한다면 이분이 쓰신 것처럼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직무 역량 작성 꿀팁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들이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4번 문항을 작성하는데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해서 직무 역량 문항 잘 작성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